홍상룡 다시 읽기 나의 쓸쓸한 무진기행 빈섬 이상국. 24년 전 우리가 가보았던 지금부터 무진 10km. 나는 1964년 태어났다. 작가 김승옥은 같은 해 무진기행을 발표했다. 64년 작가는 24이었고 나는 지금 34이다. 그때 벌써 김승옥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진을 떠나고 있었고 나는 이제서야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스쳐 지나며 무진에 들어서고 있다. 아니, 나는 지금 성산대교를 지나 신촌 한 구석의 무진기행이라는 통기타 주점을 찾아가는 길인지 모른다. 이정비는 주점에서 내다 놓은 입간판이었다. 소주, 맥주, 안주 일절.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 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에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아침에 팩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리함과 낮잠에서 깨어나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같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나는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헛개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비시켰던 것이다. 마이너스 김승옥 무진기행 중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면 사람들 가슴마다의 무진도 있을 것이다. 도망해야 할 때거나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명쾌한 길이 있고 정해진 은신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즐겨 무진을 찾는다. 나의 무진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에 있다. 광계용 인공호 주변의 솔숲의 밤이면 진주해온 척군들처럼 여기 입김 같은 안개가 사위를 분간 못할 정도로 껴있곤 하였다. 심하게 이질러진 방공호 인근의 솔가지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함부로 벗겨냈을 법한 브래지어가 걸려 있었다. 브래지어의 컵 안쪽으로 자세히 보면 거미줄이 쳐있고 거미줄에 대롱거리며 매달려 있는 것은 거미의 먹이가 아니라 안개가 체포되어 있을 뿐이다. 나는 밤 내내 안개밭을 질척질척 걸어다니기를 좋아했다. 낚싯대를 걸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카바이트 불을 밝혀두고 두런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신경 써 귀 기울여 보면 바로 코앞에서 나는 소리였다. 안개는 마치 잘 켜둔 손멍석처럼 소리를 덮어주어 가까운 소리도 아득하게 만들곤 했었다. 한지를 한 겹 씌워둔 취침 스탠드 같은 물렁한 불빛은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잡고자 하는, 내가 낳고자 하는 삶의 온갖 것들을 비춰줬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너무도 가까이 있던 소리와 누군가가 쉼없이 비춰주는 삶의 무엇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밤새 돌아다닐 뿐이었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었다. 쓸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온통 머릿속을 유린하며 빠대고 다니는 몹쓸 쓸쓸함 때문에 나는 무진을 찾고 싶었다. 무진에 가면 무엇이건 제대로의 빛깔과 제대로의 낯빛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터무니없는 과신 때문이었다. 그런 과신이 자꾸 나를 유약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훨씬 나중에야 알았지만 충주고등학교 뒷담을 따라 안개의 발원지인 호암치까지 가는 언덕길에 그 여자의 자취방이 있었다. 야트막한 담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방 앞에서 대문 쪽으로 반호로 쳐진 오렌지색 나이론 줄의 흰색 브래지어가 가슴골 부분이 접힌 채 오목한 입을 바깥으로 내놓고 모색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호암지로 가곤 했다. 돌아가는 나의 사타구니에 이상한 중량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브래지어의 주인 여자를 쓸쓸하게 그리워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자판기 종이컵만한, 아니 그 안에 절만도 못 채운 내용물만큼의 척가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에 아스피린 열알 정도를 한꺼번에 털어넣은 것 같은 짜르르함을 경험하곤 했었다. 그녀는 이따금 민정당 마크가 찍힌 코발트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와 아궁이에서 바퀴 달린 연탄 불통을 길쭉한 쇠막대로 찔찔찔찔 잡아당겨 빼내곤 했다. 나는 마치 성교가 끝난 뒤에 허탈한 기분이 되어 주저앉을 듯한 자세로 블록담에 겨우 기대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젖은 생리대를 갈아 끼우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연탄을 갈았다. 타고 남은 허연 연탄재의 복판에 생리혈처럼 벌건 불꽃이 힐끔대며 나의 사타구니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다. 청주에서 완행버스로 2시간을 달려가서 만난 여자는 나를 겨우 1시간쯤만 만나주었다. 그녀는 민정당 추리닝 바지에 하늘색 스펀지 슬리퍼를 끌고 칼라 없는 헐렁한 니트를 걸친 채 나타났다. 내가 돈 맥글린의 클라잉을 입도 벌리지 않고 웅웅거리며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그곳에 왔는지 밤한개 자욱한 충주의 호암지 솔밭에서 그냥 어깨만 기댄 채 얼마나 밤을 새우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행동으로 나를 맥빠지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지금처럼 상당히 쓸쓸한 상태였다라고 이 글에 자꾸 쓰고 싶지만 그녀는 이 글을 볼 수 없는걸? 하고는 쓸쓸한 마음으로 담배를 찾아문다. 그때 나는 분명히 말하였다. 그녀에게
내가 훗날 지금처럼 더 쓸쓸해지면 나는 이곳을 생각할 것이고 나는 너를 못 견디게 그리워하겠지. 나는 지금 그때보다 더 쓸쓸하지 않은데도 나는 그때만큼은 쓸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맡아두고 늘 그곳으로만 갔던 호암지 솔수. 망가진 방공호 인근의 둔덕에서 허리를 접을 때마다 자판기 커피처럼 쥐꼬리만큼만 인색하게 보여주던 그녀의 젖무덤을 생각한다. 나는 급하게 함부로 그녀의 브래지어를 잡아 뜯어내고 점령군처럼 깃발을 꽂아버렸다. 내 삶은 조급증이 빚어낸 무진이었다. 깃발에 처진 거미줄을 들여다본다. 어느 젖가슴을 감싸고 살았을 브래지어의 한 시절을 생각한다. 브래지어가 쓸쓸히 지키고 있었을 호암지의 수많은 안개 입자들을 생각한다. 낚시꾼도 아베크족들도 모두들 거대한 충주호로 자리를 옮기고 난 이후 호암지 솔숲의 밤은 을씨년스럽다고 동행한 벗은 내게 들려주었다. 카바이트불 대신 밧데리를 연결한 알전구를 안개의 질 속으로 밀어넣으며 그와 나는 백학소주를 꽤 여러 병 마셨다. 녀석은 묻지도 않은 그 여자 얘기를 꺼냈지만 내 모든 쓸쓸함의 정체가 그 여자 때문이라고 전가시키는 나의 비굴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 했다. 새벽 무렵 나는 상한 우윳빛으로 남은 안개를 눈 위에서 머리 뒤로 걷어 올리며 솔숲을 빠져나왔다. 충주고등학교 뒷담을 따라 걸어보지만 그녀는 없었다. 잼뱅이 청바지 가득 살찐 엉덩이를 억지로 퍼담은 그때 그 여자 또래에 덜 순결해 보이는 여대생이 화이트 한봉을 옆구리에 끼고 대림빌라의 현관으로 바퀴 달린 연탄화 덕처럼 잔류 안개에 떠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발기할 능력도 의욕도 사라지고 없는가? 한 번만 더 쓸쓸함을 뒤적거려줄 푸직갱이를 만난다면 다시 환장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다 나처럼 무지는 있는 것인가?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얼마나 기막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번득이는 철편이 있고 눈둘 수 없는 현기증이 있고 끈덕진 사리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쥐어짜는 회오와 사랑도 있는 것이다. 김승옥 생명 연습 중에서 나는 다시 안개 동네의 교묘한 휘막 뒤에 몸을 숨기고 얼마나 많은 무진장한 회오와 무궁무진한 쓸쓸함을 무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무진 10km. 홍상용 글을 24년 만에 다시 뺏겨 써보다 빈섬. 그 겨울 문득 잠에서 깨어 마이너스 이빈섬. 절대 폭종이란 있을 수 있을까? 너희 앞에선 왕도 장상도 대책이 없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는 절대의 힘. 불타는 열정도 욕심도 너희 앞에선 부질없다. 108번 내도 5욕 7정도. 모두 불타고 재만 남은 허무의 늪이여.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너에게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다. 영원한 잠. 억만 길 낭떠러지 아래 밑도 끝도 없는 수렁. 천지개벽 이래. 아무도 풀지 못한 영원한 수수께끼. 잠의 늪 마이너스 박종해. 일을 놓고 글을 놓고 사람조차도 놓고 집에 오자마자 책을 든 채 고개를 꾸벅이다가 깊은 잠에 들었다. 한 2시간쯤이 언제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갔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인가. 머리는 맑고 밖은 어둡고 부엌에서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코 밑에 나의 숨소리가 들린다. 문득 오래된 책장에서 1992년에 나온 박종의 시인의 시집이 강산 녹음방 초민음사를 꺼내서 읽어본다. 그러니까 나는 20년의 잠을 잔 셈이다. 인류 중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도 문득 눈꺼풀이 무거워져 인류 중에서 최초로 잠을 자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내가 나를 놓고 내가 세상을 놓고 마치 그걸 그렇게 아무렇게나 놔둬도 되는 것처럼 놓고 깊은 잠에 빠졌을 것이다. 죽음과 잠이 때로는 동의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와 평화로 갈라서 있기도 한 까닭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확인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심연과 영면은 그저 인간이 고안해놓은 보험장치 같은 구분일지 모른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어머니는 깨지 않았고 아버지도 깨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몸집이 자그마하고 단단하던 할머니도 방귀를 많이 뀌던 막내 숙부도 깨어나지 않았다. 같이 잠을 깨기로 했던 대학 시절 동기 김주묵도 젤기획에서 만난 그 고운 목소리의 류혜경도 내 시를 읽으며 좋아라 하던 홍상용도 혹은 맨발의 이윤기 선생도 땅콩집 아들 치과의사 송학선 선생도 안동 사투리가 정갈하던 김서령 선생도 깨지 않았다. 이 즈음에 올수록 마음에 묘열이 많아지고 생각에 묘비가 늘어나고 고향 풍경처럼 왕릉들이 숨마다 들어차 있다. 죽다라는 말은 죽음이란 말로 뭉쳐져 가만히 어딘가에 떠돌고 자다라는 말은 잠이란 말로 뭉쳐져 나도 모르는 곳에 떠도는지 모른다. 동사가 명사로 뭉쳐지는 일, 그것은 가끔 무서운 일이다. 동사는 피할 수 있지만 명사에선 빠져나오는 일이 만만치 않다. 내가 죽음이란 명사에 갇혔을 때 누군가 죽었다는 동사를 말하고 내가 잠이란 명사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영원히 잠든 거야 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단지 20년 정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방송에 자주 나오던 대통령들이 어느새 잠들고 말았다. 다들 깨어나지 하고 잠들었을 텐데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그 대통령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세상이 문득 눈을 뜬 내 앞에 펼쳐져 있다. 2달 뒤엔 다시 깨어있는 대통령을 찾는다고 소란스럽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친구가 며칠 전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봤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세계의 새는 시간대 사이, 이고 개는 공간 곳의 사이입니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 잠깐 깨어나 숨쉬고 움직이다가 다시 잠듭니다. 새와 개와 이는 모두 사이의 인식일 뿐입니다. 사이의 한쪽이 막히면 그때부터 사이가 아니게 됩니다. 인간도 인간이기를 멈추고 인이라는 표상이나 추상으로 들어앉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죽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사이를 잃은 존재가 된다는 것. 다시 잠들 수도 깰 수도 없다는 것. 이게 어디인가 어찌된 영문인가 두리번거리며 빈 방 안을 둘러본다. 죽어가는 낙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제 몸의 지체들을 간절하게 꿈쩍거려 본다. 빈섬.